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유지 추워커 정태문입니다. 네, 지난 한 2, 3개월 동안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느 오프레게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과 통화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보기 위해서 서치를 해봤죠. 근데 한국어로 된 영상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이 영어를 쓰는 미국 출크 그런 양반들의 영상을 주로 참조하게 됐는데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대략 한 500개 정도의 영상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어느 오퍼레이터 특위에서는 알아야 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오퍼레이터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가 5개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쉐어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기본적인 걸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어느 오퍼레이터의 수입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느 오퍼레이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수입이겠죠. 수입이 컴퍼니 주랍보다 많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오퍼레이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오퍼레이터가 얼마나 버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알아본 평균값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설립과 각종 퍼밋을 받는 과정인데요. 어느 오퍼레이터는 우리 흔히 개인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니까 결국 회사를 설립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LLC라 그랬죠. 유한회사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S Corporation, 이거는 주식회사인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요거의 장단점도 다르고요. 그런 회사 설립 과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추로킹을 해야 되니까 많은 퍼밋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퍼밋, 그러니까 한국말로 무슨 허가증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있잖아요. 허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추억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어느 오퍼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또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오퍼레이터의 사업장이라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 좋은 초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브랜드가 좋은가?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의 추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enworth, Peterbilt, 그 다음에 International, Freightliner, 이게 어떤 브랜드를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새 차를 살 것인가? 중고차를 살 것인가? 그 근거는 뭔가? 그 다음에 또 그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틱 있죠. 이게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기어 들어가는 스틱 있잖아요. 기어 수동으로 하는 스틱. 매뉴얼을 살 것인가, 오토를 살 것인가, 어떤 게 연비가 좋은 것인가. 그리고 리스를 할 것인가, 파이낸싱을 할 것인가, 어떤 게 좋은가. 고민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사는 일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어느 오퍼레이터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소속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어느 오퍼레이터 하는데 어떤 회사에 제 차를 갖다가 리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말로 하면 지입 차주가 되는 거죠.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내가 차를 갖다가 지입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알아본 것은요, 기본적으로 세 개인데요. 랜스터, 랜스터가 가장 많고요. 랜스터, 그 다음에 JB 헌트도, 제가 예전에 이런 JB 헌트도 오너 오퍼레이터 하거든요. JB 헌트, 그 다음에 아마존, 이 세 개를 중심적으로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느 정도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네 번째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돈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 그러니까 돈에 관계에 대해서 어디에만큼 돈이 들어간 것이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비용 측면에서요. 당연히 추억값이겠죠. 추억을 사는 데는 적어도 물론 새 차를 살 경우에는 지금은 20만 불이 넘겠죠. 많이 올랐어요. 그런 거 추록 비용. 그 다음에 그 추록을 제외한 가장 큰 3대 비용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거죠. 기름값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의외로 보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그 개인의 어떤 추력을 운전한 경력 그런 것 따라 보험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이 보험 비용.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또 뭐냐면 유지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갖다가 오너 오퍼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그럼 먼저 제가 거의 한 8년 정도를 컴퍼니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제서야 오너 오퍼레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특히 한국인 오너 오퍼레이터가 몇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추적킹을 하다가 다니다 보면 또 가끔 한국 오너 오퍼레이터를 만나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오너 오퍼레이터 수입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이니까요. 어느 정도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어요. 그로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그로스로 했어. 넷이 아니고 그로스로 했을 때 내가 18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를 벌더라고요. 근데 이걸 넷으로 환산하면 비용을 제한한 거죠. 기름값 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유지비 다 빼고 나면 대충 한 1년에 연봉으로 한 12만 불, 뭐 13만 불 이 정도 버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10만 불 이하로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컴퍼니 제가 버는 뭐 9만 불, 뭐 10만 불 제가 또 그 정도 버는데 저보다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일하는 양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 anyway.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미국에서 일하는 오너 오퍼레이터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알죠. 오너 오퍼레이터가 컴퍼니 드라이브보다는 뭐 한 몇만 불 정도는 더 벌어요. 뭐 1만 불, 만 불, 2만 불, 3만 불 정도 저도 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한 만 불, 2만 불, 3만 불 더 벌기 위해서 오너 오퍼레이터를 오너 오퍼레이터 하는 것이 나을까? 뭐 저는 그렇게 뭐 만 불, 2만 불, 3만 불을 더 벌면서 까지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는 게 뭐 오너 오퍼레이터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또 막 여러 가지로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쏙 편하게 그냥 컴퍼니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오너 오퍼레이터를 이제 딸기 아빠님을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주변에 또 제 동료 중에서 이제 온오프를 한다고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보를 다시 수집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주로 한국인 온오퍼레이터를 만나서 알았던 그 정보와 영어권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애들 있죠. 일반적인 미국 애들이 온오퍼레이터가 그 수입이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알고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 그러면 오너 오퍼레이터는 얼마나 버는가를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컴퍼니 드라이브는 평균 연봉하다 대략 한 8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이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분들은 5만 불 정도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컴퍼니 드라이브지만 10만 불 넘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네, 뭐 11만 불 버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밤에 일하는 그런 거 야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11만 불 버는 사람도 많고요. 많습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영어권 미국 애들 있잖아요. 그 몇백 개의 영상을 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넷으로 그로스가 아니고요. 넷으로 평균 20만 불은 번다. 그리고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못 버는 사람도 있고요. 한 15만 원 버는 사람, 어떤 분은 근데 25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뭐 대충 그러니까 큰 숫자로 얘기해서 평균 20만 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만 불 갖다가 평균적으로 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너 오퍼레이터 안에는요, 크게 또 오너 오퍼레이터 안에도 종류가 달라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lease on operate입니다. 그러니까 lease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컴퍼니에 소속된 거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서 그 회사에서 회사에 있는 그 트럭을 갖다가 리스해 가지고 이제 그 타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사람들 갖다가 리스 온 오퍼레이터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반대로요. 회사에서 리스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차를 사서 회사에다가 리스를 하는 그런 온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입 차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회사에다가 자기 차를 리스해주는 온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지입 차주, 한국말로 하면 지입 차주가 되는 거죠. 그런 온 오퍼레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흔히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유적인 그런 온 오퍼레이터인데요. 이분들은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자기 차를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로볼드를 이용해서 거기서 물건을 갖다가 따고 딜리버리하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신분의 온 오퍼레이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온 오퍼레이터지만 당연히 요 세 부류가 또 이제 수입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 온 오퍼레이터는 평균적으로요. 이것도 평균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큰 숫자로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본 겁니다.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마. 대충 이 정도라는 것이죠. 한 13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뭐 내수를 버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버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소속된 그 온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두 번째고요. 지입 차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온 오퍼레이터는 제가 영상을 참조한 바로서는 우열을 갖다가 누가 더 많이 버는지는 나는 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또 이 온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이 온 오퍼레이터는 데이터가 서로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또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온 오퍼레이터의 영상은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영어를 쓰는 미국 애들이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올리는 걸 보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그런 온 오퍼레이터들이 자기의 그 페이스탑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버는 그 세레모니 있잖아요. 그런 뭐라 그러나 그 돈을 받는 그 임금 명세서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이렇게 공개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주로 참조했는데 그런 걸 이제 주로 참조했으니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많아서 이 두 개를 갖다 비교하기 힘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본 영상들은 뭐냐면 JB헌트에 소속된 온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랜스타 소속된 온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릴레이에 소속된 온 오퍼레이터 이런 사람들을 주로 참조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nyway 대략 한 이런 사람들은 20만 불, 내수로 20만 불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가 내린 결론에 뭐 궁금하시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의문이 생기거나 하시면 더블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요런 그러니까 JB헌트 온 오퍼레이터 인컴이라 치든지 뭐 세럴먼 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치면은요, 그게 대부분 그 영상에 보면 뭐라 그래, 임금 명세서라 그러나요? 그걸 다 이렇게 영상에 보여주거든요. 그럼 뭐 항목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전체를 받는지, 일주일에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시고 그걸 참조하시고 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온 오퍼레이터에 관심이 계시면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그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정도면 온 오퍼레이터 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온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 생각할 때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각종 퍼밋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